내란 선동 부분이 주 의견은 유주이긴 했지만 네. 세 분, 김진, 이상훈, 이인복 대법관 이 세 분은 내란 선동도 무죄다 이거 네. 소수 의견을 그렇게 내서 왜 그분들은 무죄라고 봤나요? 아무래도요,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선동을 하지 않았냐, 좀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이것만 계속 부각시키면 사실 내란 선동, 내란 음모죄 유죄가 돼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 우리가 이건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재형법정주의가 있어서 사실은 형사처벌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내란 음모죄 하나만 해도 3년 이상, 최고 35년까지 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중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은 또 지금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판단한 것 가지고도 대법원에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엄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과 대법원이 이번 사건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다릅니다. 어허. 아주 다른 것이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어떤 정당이, 사람이 아니죠,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정도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한 명의 특정인에게 지금 이석기 전 의원만 해도 지금 1심에서는 12년형을 받았고 네. 2심과 이제 대법원에서 겨우 9년, 9년. 3년 깎여서 9년의 형이 내려졌는데 이건 굉장히 심한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한요. 실제 핵심 혐의가 내란 음모 그리고 아로의 실체가 무죄 난 거에 비하면은 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깎인 건 별로 안 깎인 거예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한 행동, 검찰이 증거와 함께 냈던 그것들에 대한 형량 9년은 저는 결코 적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 이석기라는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관장 변호사님. 예. 그런데 신영철, 민희령, 고영한, 김창석 이 네 분의 대법관은 내란 음모 이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은 이거는 무죄다 했는데 이분은 이것도 유죄다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유죄라고 본 겁니까? 그건 이제 거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거의 뭐 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증거 가치에 관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구체적 실행 또 합의에 관한 과연 증거를 인정할 것이냐가 그냥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 태압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녹취록이랄지 그런 것들이 물론 보강 증거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국정원에서 어떠한 국정원과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또 전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그렇지만 설사 국정원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어떤 정황적인 것, 또 어떤 녹취록이나 그런 것은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충분히 내란 음모의 죄에 있어서도 이게 증거로서 삼을 수 있다.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음모도 유죄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두 분께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하고 강현재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김신, 이상훈, 이인복 대법관은 평소에 좀 진보적인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신희령, 민희령,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좀 보수적인 그런 판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수와 진보 성향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 거의 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들은 특징이 있죠.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유연성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엄격한 증거, 엄격한 법리,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게 주로 법관 출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법관 출신들은 사건을 굉장히 증거가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원칙에 굉장히 거기에 따른 거죠. 네. 강현재 변호사님. 네. 오늘 양형태 대법원장은 모두 다수 의견에 다 손을 들어줬죠. 네, 아무래도 뭐 대법원장이어서 좀 어떤 절충형적인 입장을 취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이 대법관 13분 같은 경우에 한 분 한 분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예. 현재 대법관 구성 이 13분의 성향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봐야 보수다. 됩니다. 예, 괜히 네. 이번 판결 때문에 마치 대법원이 뭐 진보 성향이 뭐
있는 거 것처럼 아니냐 보는 거는 하지만 아니다. 그 전에 뭐 노동 관련 판결부터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구성은 상당히 보수화돼 있어서 오히려 법조계에서도 좀 우려하는 소리가 네.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법조인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예.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침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석기 씨만 해도 이제 징역 9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졌어요. 네. 징역 9년을 살아야 돼요. 사면이 되지 않는 이상. 사면에는 지금 제한이 없어서 저 환갑 되기 전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그죠? 사면이 되지 예. 않는 이상 9년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형이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다수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도 예. 법조인이 아닌 분들, 또 여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뭐 주로 서울대 법대 중심의 처음부터 판사만 한 남성 엘리트들로 철저히 순혈주의적으로 좀 갖춰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첨부하면요. 역대 대법관 구성 중에서 예. 현재 대법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근데 그렇습니까? 보수적인 근데 입장에서 오늘 보면 판결은 좀 그렇죠. 내란 음모에 대해서 우리 무죄를- 헌법재판소보다 진보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대법관 구성이 역대에 비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법관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란 음모 구성 여건에 대한 지금 법리 다툼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영철, 다시 말하면 내란 음모죄의 유죄다라고 하는 이 소수의 이 판단을 한 대법관들의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에 관해서 합의를 못했더라도 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소위 무죄를 판단한 것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나 이들의 모임 전체 논의됐던 내용들을 다 종합 판단을 해보면 네.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다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유의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란 음모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고요. 예. 여기에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 개별 범죄에 대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예.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예.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 예.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의 유류탱크 혹은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통신시설 지역 이런 것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류의 취지의 소위 예. 말하는 무죄 판결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체의 이 소위 이번에 이석기 아로 혁명 조직을 통해서 아까 논의했던 권총 사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여기 하나 읽어드릴 게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면 예. 소위 말하는 전투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다시 말하면 북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명백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는 후방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자주적 아까 인민의 꿈을 이루는 그런 류의 나라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총 사상으로 무장해서 기술적 준비를 해서 그리고 후방을 교란하고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단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라고 볼 그것도 뭐냐면은 증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 검찰의 좀 수사에도 검찰의 책임이 다소 저는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